사장님, 내일 회의 자료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그는 민준의 유일한 사람다움이었다. 지훈은 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로 인해 여성을 가까이 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은 오직 지훈과 몇몇 최측근만이 아는 극비였다. 민준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득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낡고 바랜 사진첩 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의 자신이 엉엉 울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그에게 뭔가를 건네며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는 그 사진을 버릴 수 없었다. 그 사진은 그의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스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같은 시간 도시의 다른 한편에선 혜진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민준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혜진은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살았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겨우 빛만 들어왔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을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절대 절망으로 물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값비싼 가구보다, 어떤 호화로운 음식보다 따뜻하고 빛나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신문 배달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의 문을 열고 잠시 멈춰 섰다. 방 안은 퀴퀴하고 낡은 냄새가 났지만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방을 마법처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다녀왔어, 뽀삐. 혜진이 말을 걸자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 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다. 그건 그녀가 길에서 다친 채 발견하고 데려온 유기견이었다. 그녀는 뽀삐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뽀삐는 혜진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 순간 혜진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뽀삐의 따뜻함에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먹을 저렴한 식빵 한 조각을 떼어 뽀삐에게 주었다. 뽀삐는 식빵을 맛있게 먹었다. 그녀는 뽀삐가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있어 뽀삐의 웃음이야말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내일의 활력을 주는 유일무이한 보물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문을 열자 옆방에 사는 작은 남자아이 유진이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망가진 장난감 자동차가 쥐어져 있었다. 누나, 이거 고쳐줄 수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 장난감 자동차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 그것은 그의 돌아가신 아빠에게 받은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었다. 혜진은 유진의 얼굴을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유진아, 괜찮아. 누나가 고쳐줄게. 혜진은 유진에게서 장난감 자동차를 받아들고 방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공구 상자에서 공구를 꺼냈다. 그녀는 장난감 자동차를 정성스럽게 고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장난감 자동차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와, 누나, 마비업사 같아. 유진의 목소리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은 유진의 얼굴을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있어 유진의 웃음이야말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내일의 활력을 주는 유일무이한 보물이었다. 이 작은 순간들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혜진의 반지하 방은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따뜻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아났다. 그녀는 망가진 장난감 자동차를 고쳐 유진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고 길 잃은 뽀삐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내어주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세상의 전부였다. 낡은 공구 상자, 따뜻한 털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손뜨개 인형들.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녀의 가난한 삶을 빛으로 채웠다. 그녀의 손목에는 언제나 낡은 은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아버지는 저명한 과학자였지만 그녀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녀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혜진은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 바로 이 팔찌였다. 혜진은 가끔 이 팔찌를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날 아버지가 왜 그녀를 버리고 가야만 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녀는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팔찌에 새겨진 얇은 실선 무늬는 마치 지도를 연상케 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었다. 이 팔찌는 그녀의 과거이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공구 상자를 정리하다 문득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낀 사진 속에는 아직 어린 그녀가 한 남자아이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남자아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혜진은 그 사진을 버릴 수 없었다. 그 사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그 남자아이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그 사진은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3. 외로운 아이들 어머니의 부재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낮에도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4명의 아이들 진아, 민준, 그리고 쌍둥이 세준, 씨준과 세영, 씨용은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진아는 1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는 성숙한 아이였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고 아빠를 위로하려 애썼다. 민주는 10살의 나이에 벌써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세준과 세영은 6살의 나이에 이미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그들은 천재였다. 하지만 그들의 천재성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민준이 아내와 헤어진 후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부재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엄마를 떠나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준을 아빠로서 사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오세요? 세영이 세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세준은 말없이 세영을 안아주었다. 그는 세영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의 아빠는 언제나 바빴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야 돌아왔다. 그들의 아빠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단 한 가지,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줄 수 없었다. 그때 진아의 방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진아는 베토벤의 비창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지만 그 선율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마치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같았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부재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여자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오직 지훈만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서로에게 엮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낮에도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4명의 아이들 진아, 민준, 민준, 그리고 쌍둥이 세준, 애시준과 세영, 시용은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진아는 1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는 성숙한 아이였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고 아빠를 위로하려 애썼다. 민주는 10살의 나이에 벌써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세준과 세영은 6살의 나이에 이미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그들은 천재였다. 하지만 그들의 천재성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민준이 아내와 헤어진 후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부재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엄마를 떠나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준을 아빠로서 사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오세요? 세영이 세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세준은 말없이 세영을 안아주었다. 그는 세영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의 아빠는 언제나 바빴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야 돌아왔다. 그들의 아빠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단 한 가지,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줄 수 없었다. 그때 진아의 방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진아는 베토벤의 비창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지만 그 선율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마치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같았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부재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여자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오직 지훈만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서로에게 엮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에 드리워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아의 피아노 연주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 선율은 고독한 영혼의 외침처럼 들려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맴돌았다.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사랑하는 건 오직 일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이유로 그녀를 멀리했고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외면했다. 결국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내밀었다. 민준은 지훈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지훈은 민준의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이자 그리고 그림자였다.
지훈은 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병, 그의 고독, 그리고 그의 깊은 슬픔까지.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민준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위치를 탐냈다. 그는 민준의 옆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정통성이었다. 그는 민준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민준이 아니었다. 사장님, 내일 있을 자선 행사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모든 VIP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민준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싶었다. 그는 민준의 병을 이용해 민준을 통제하고 싶었다. 그는 민준의 삶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었다. 민준은 지훈의 말을 듣고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훈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늦은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작은 행복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길게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동했고 하늘에 떠있는 달에도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녀에게는 삶이 곧 예술이었다. 그녀는 낡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보다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날 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공구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그날 우연히 발견한 망가진 시계를 고치고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녀는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시계의 작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시계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째깍, 째깍,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텅 빈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뽀삐가 있었고 유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민주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다. 사진 속의 작은 아이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그는 사진 속의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아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의 마음은 그 아이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진 속의 아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너는 지금 행복할까? 그의 마음은 그 아이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화려한 도시의 꼭대기에서 차가운 고독을 견디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호텔의 연회장.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재계 거물들이 모여 있었다.
민준의 회사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는 성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연 회장의 중앙에 서 있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냉철하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그 자체로 빛나는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겉모습과는 달리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도 고독했다. 특히 여성들의 축하와 찬사는 그에게는 마치 독이 든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오직 지훈의 옆에서만 편안함을 느꼈다. 사장님, 잠시 이쪽으로. 지훈이 민준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평소 민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쟁사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능글맞게 웃었다. 민준은 그의 웃음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경쟁사 대표는 민준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다. 민준 사장님, 오늘 자선 행사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와인 한 잔으로 저희 회사에 축하를 받아주십시오. 민준은 와인을 받아들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고 피부에는 붉은 반점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와인에 무언가 수상한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경쟁사 대표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지훈이 민준의 얼굴을 보고 당황하며 그에게 다가섰다. 그는 민준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 회장 안은 혼란에 휩싸였다. 민준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탄처럼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 여기서 벗어나야 살 수 있어. 민준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연 회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뒤로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직 살기 위해 달렸다. 그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의 시야는 흐려졌고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그의 심장은 멈출 것 같았다. 그는 온몸의 고통 속에서 절규했다. 제발, 살려줘. 도시의 어둠 속 운명적인 구원 그날 밤, 혜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걸어가다 좁은 골목길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무서운 마음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골목 안을 들여다본 그녀의 눈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남자의 몸은 경련하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마치 숨이 멎기 직전의 사람처럼 위태로웠다. 혜진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혜진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움찔거렸다. 그는 마치 혜진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처럼 경계하는 눈빛으로 혜진을 노려보았다. 혜진은 그 남자의 눈빛에서 깊은 공포와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혼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혜진은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남자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남자는 혜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몸의 경련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혜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의 마음속에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의 몸은 아직도 약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혜진의 따뜻한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그는 혜진의 뒤를 따르며 그녀의 어깨가 너무 작고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떤 강철보다도 강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민준은 혜진의 등에 기대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몸은 왜소했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떤 든든한 보호막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는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에 취해 그녀의 등 뒤로 흐릿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알레르기 증상은 혜진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차츰 안정되었고 온몸을 덮고 있던 붉은 반점들도 서서히 옅어졌다. 그는 이 기적 같은 변화에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혜진은 민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속도를 늦췄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혜진은 그가 이대로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말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도착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물결처럼 민준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위안을 얻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하나의 춤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등 뒤에서 안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서 자신의 고독을 잊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서 자신의 병을 잊었다. 그들은 혜진의 반지하 방에 도착했다. 혜진은 민준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그녀의 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벽에 걸린 낡은 손뜨개 인형들과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은 그녀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삶의 온기를 느꼈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차갑고 무미건조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혜진은 물수건을 가져와 민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밤은 깊어지고 혜진은 민준의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그가 다시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다시 고통스러워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다시 혼자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옆을 지켰다. 민준은 혜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혜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꿈속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는 꿈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꿈속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방이 아니라 혜진의 작은 방이었다. 그는 밤새 자신의 옆을 지켜준 혜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그는 자신의 병이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사라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때 혜진이 눈을 떴다. 그녀는 민준의 눈과 마주치고 당황하며 손을 놓았다. 괜찮으세요? 이제 몸은 좀 어떠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민준은 혜진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마주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젯밤의 끔찍한 고통은 사라진 뒤였다. 그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신비한 경험에 혼란스러웠다. 그의 병은 여성과 접촉하면 생기는 알레르기 증상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손이 닿았을 때 그의 몸은 오히려 안정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어떤 묘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평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혜진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자 그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혜진이라고 해요. 혜진은 밝게 웃으며 답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민준은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손뜨개 인형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구 상자. 그는 그녀의 삶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삶은 풍요로웠다. 그녀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어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혜진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쑥스러워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만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혜진은 민준의 옆에 놓인 작은 옷을 챙겨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강철보다도 강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민준은 그녀의 행동에서 순수함을 읽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으로 그를 구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혜진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그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 위치는 절대 노출하지 말 것. 그리고 지금부터 이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그는 그의 병을 이해하고 심지어 완화시키기까지 하는 그녀의 존재가 너무나도 궁금했다. 그는 그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혜진이 돌보는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아지의 눈빛은 순수하고 맑았다. 그는 강아지의 눈빛에서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고 싶었다. 그때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민주는 냄새를 맡고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항상 차갑고 무미건조했지만 그녀의 삶은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그는 그녀의 삶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공유하고 싶었다. 혜진은 민준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밥을 내밀었다. 민준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국은 맑고 시원했다. 그의 입맛에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는 혜진의 음식에서 깊은 사랑과 정성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음식에서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맛있어요. 민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혜진은 민준의 미소를 보고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민준의 미소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미소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미소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아침 식사 후 민준은 혜진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혜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돈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고 싶었다.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혜진은 민준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혜진의 웃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민준은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민주는 혜진의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손뜨개 인형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구 상자.
그는 그녀의 삶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삶은 풍요로웠다. 그녀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혜진의 집을 떠나고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사랑하고 싶었다. 혜진은 민준이 떠난 후 방 안을 정리했다. 그녀는 침대에 놓인 베개를 만져보았다. 베개에는 민준의 천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의 이름 말고는.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고독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 시각 민주는 자신의 차 안에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 그녀의 현재, 그리고 그녀의 미래까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었다. 지훈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깊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욕망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이혜진이라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이혜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지훈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다시 잡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 민준의 명령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비서 지훈은 사장실의 닫힌 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의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추적하며 이혜진이라는 인물을 조사했다. 그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혜진 그녀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이 시대의 천재 과학자로 불리던 이 박사의 외동딸이었다. 이 박사는 민준의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준이 10여 년 전부터 늘 간직해온 사진 속에 그 여자아이가 바로 이혜진이었다는 것이다. 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혜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동료들이 그녀를 모른 척했고 친척들은 그녀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온갖 험난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길게 버려진 한 송이 들꽃처럼 고독했지만 그 속에서 꿋꿋하게 피어나는 강인함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민준은 지훈의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미 혜진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병이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사라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바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혜진 씨를 내 개인 비서로 고용해.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여성과 가까이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여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자동화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개인 비서 자리에 여성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것도 이혜진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가. 지훈은 민준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이혜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이 이혜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민준의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비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이혜진 씨, 저희 회사에 오셔서 면접을 보시겠습니까? 민준의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혜진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혜진은 민준의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혜진은 거대한 유리빌딩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통유리창은 마치 그녀의 작은 삶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은 이 공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왔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의 마음만으로 살아왔다. 지훈 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혜진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혜진이 이렇게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는 혜진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고 싶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훈은 혜진을 민준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혜진은 지훈을 따라가며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여성이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살아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앉으세요.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독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민주는 혜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은 혜진의 삶을, 그녀의 가치관을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풍요로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혜진은 민준의 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민준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역할은 민준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서류 작업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준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다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다친 마음에 깊은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민준은 혜진의 존재에 서서히 익숙해졌다. 그는 혜진의 따뜻한 손길을, 그녀의 밝은 미소를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행복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곧 파괴될 운명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곧 잃어버릴 운명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곧 잊혀질 운명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곧 잃어버릴 운명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곧 잊혀질 운명이었다. 민준의 삶에 혜진이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혜진과 함께 점심을 먹고 가끔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혜진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해졌다. 하지만 민준의 변화는 지훈의 눈에 거슬렸다. 지훈은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혜진의 등장 이후 민준의 마음속에는 지훈이 알 수 없는 공간이 생겨났다. 지훈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이 이혜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이혜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민준의 변화가 불편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민준의 옆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정통성이었다. 그는 민준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자리를 탐냈다. 그는 민준의 권력을 가지고 싶었다. 이혜진, 그녀는 대체 누구지? 지우는 혜진의 과거를 다시 한번 조사했다. 그는 혜진의 삶이 민준의 알레르기 증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혜진의 아버지는 민준의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과학자였다. 지우는 혜진의 아버지가 민준의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민준을 통제하고 싶었다. 그는 혜진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 자료를 이용해 민준의 병을 악화시키고 싶었다. 그는 민준을 무너뜨리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 지우는 혜진의 삶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는 혜진이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민준의 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혜진이 민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혜진이 민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민준을 통제하고 싶었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다. 그녀는 그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혜진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개인 비서가 된 후 혜진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둘러싸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감시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혜진을 따로 불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혜진은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칼날을 보았다. 이혜진 씨, 잠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우는 혜진을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다. 그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혜진에게 커피를 건넸다. 혜진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민준 사장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생입니다. 저는 사장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진 씨가 사장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지훈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병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차가웠다. 모르시는 척하지 마십시오. 혜진 씨의 아버지는 민준 사장님의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의 아버지에게는 민준 사장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혜진 씨에게서 얻고 싶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민준의 병을 치료하고 그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싶었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민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혜진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훈은 혜진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르시는 척하지 마십시오. 혜진 씨, 저와 거래를 하시죠. 저에게 그 기술을 넘겨주시면 저는 혜진 씨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혜진 씨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혜진 씨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혜진 씨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지훈의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서 깊은 증오와 탐욕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지훈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과 신뢰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제안을 거절하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신뢰를 지켰다. 민준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혁신기술 경진대회.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다. 이 대회는 신입 사원들이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올해는 특히 대회의 규모가 커져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회는 민준의 회사 대강당에서 열렸고 그곳은 마치 거대한 원형 경기장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혜진이 보조석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대회의 진행자이자 심사위원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미소처럼 보였다. 대회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모두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그들의 발표는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맥을 못 추었다. 지훈은 마치 모든 참가자들의 약점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의 질문은 참가자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들의 발표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는 지훈의 행동을 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훈이 이 대회를 단순히 인재를 발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한 참가자가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혜진의 아버지인 이 박사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을 제안했다.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박사의 연구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극비였다. 그는 지훈이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기술은 이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참가자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민주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이 기술이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기술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이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통제하고 싶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지훈이 참가자의 발표를 가로막았다. 이 기술은 저희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저희 회사의 기밀 자료를 이용한 불법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저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술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참가자를 비난하고 그의 발표를 중단시켰다. 그는 민준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미소처럼 보였다. 민준은 지훈의 행동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에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강당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며 참가자와 혜진 그리고 민준을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지훈은 민준의 가장 은밀한 약점인 알레르기 병을 이용해 민준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민준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탄처럼 터질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훈, 그가 나를 배신했어. 혜진은 민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민준 사장님은 혜진 씨의 존재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기술은 이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무시하고 민준을 향해 똑바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혜진의 말을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혜진 씨, 당신은 이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훔친 도둑입니다. 당신은 민준 사장님을 유혹해 이 기술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사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혜진을 비난하고 그녀의 발표를 중단시켰다. 그는 민준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미소처럼 보였다. 민주는 지훈의 행동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혜진을 비난하고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에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알레르기 증상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경련하고 그의 호흡은 가빠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혜진, 제발, 도망쳐. 혜진은 민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절망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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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를 만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울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절규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죽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팔찌가 빛을 발했다. 혜진은 팔찌를 만져보았다. 팔찌는 그녀의 손에 닿자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희망을 느꼈다. 아버지, 혜진은 팔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었다. 대강당의 공기는 독으로 가득 찼다. 지훈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치며 혜진과 민준을 둘러쌌다. 민준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혜진을 향해 간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도망쳐. 내가 여기 있는 한 너도 위험해. 하지만 혜진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혜진 씨, 당신의 아버지는 회사를 배신한 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사장님을 해하려 한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죠. 당신은 그 증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밝히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훈은 혜진의 절망을 즐기며 말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혜진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팔찌를 보며 더욱 조롱했다. 그 낡은 팔찌는 당신이 훔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라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혜진은 지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그녀의 슬픔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의 몸이 심하게 경련했다. 그의 호흡은 멎을 것 같았고 그의 심장은 멈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흐릿해졌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사장님 안 돼요. 사장님, 지훈은 민준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민준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그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민준이 죽으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구하기 위해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에 갇혀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은 민준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민준의 몸을 끌어안고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민준의 몸에 닿자 민준의 경련은 멈추었다. 민준의 호흡은 다시 안정되었고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살아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의 마음속에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바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고 싶었다. 그때 혜진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팔찌가 다시 빛을 발했다. 혜진은 팔찌를 만져보았다. 팔찌는 그녀의 손에 닿자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팔찌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팔찌를 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서 깊은 증오와 탐욕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혼란과 공포 속에서 모든 시선이 혜진과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여전히 혜진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의 눈동자는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보았다. 그는 그 팔찌에서 어떤 묘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병을 치료하는 빛과 같았다. 지훈 이사님. 당신이 이 기술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무시하고 민준을 향해 똑바로 말했다. 저는 이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민준 사장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술을 빼앗기 위해 제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혜진의 말은 대강당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만들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혜진 씨,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회사를 배신한 자입니다. 그의 영혼은 사장님을 해하려 한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죠. 지훈은 혜진의 말을 반박하며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에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근거는 제 아버지의 연구 자료입니다. 혜진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에 새겨진 얇은 실선 무늬는 마치 지도를 연상케 했다.
혜진은 그 지도를 따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팔찌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었다. 이 팔찌에는 제 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자료에는 민준 사장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술을 빼앗기 위해 제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고 싶었다. 민주는 혜진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혜진의 아버지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혜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혜진의 복수를 돕고 싶었다. 지우는 혜진의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혜진의 아버지를 죽인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혜진을 이용해 민준을 통제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지훈을 향해 말했다. 지훈 이사님, 당신이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병을 이용해 저를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민준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의 고통을 보았고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그들은 지훈의 추악한 야심을 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진심을 보았고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사랑을 보았고 혜진의 희망을 보았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민준과 지훈에게로 향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었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진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야심이 드러난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절망과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는 지훈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언론과 카메라,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이어 놀라움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민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았고 혜진의 순수한 눈물을 보았다. 그들은 지훈의 추악한 야심을 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진심을 보았고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민준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평생을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성과 가까이 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고통 때문에 제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했고, 제 사랑하는 아이들과도 멀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고통 때문에 제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고백은 대강당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민준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민준이 왜 그렇게 차갑고 냉정해 보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혜진 씨를 만난 후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에서,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그녀의 존재에서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이 기술은 이 박사님께서 저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때 대강당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히 민준의 용기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혜진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존경이었고 그들의 진실한 사랑에 대한 축복이었다. 박수는 점점 더 커져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교차했다. 그들은 민준의 고통을 보았고 혜진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았고 그들의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지우는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이사님, 당신은 저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준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단호한 선언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민준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었다.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 시선은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창백했고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갇혀 파멸한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지훈아, 널 믿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훈을 친구이자 동생처럼 여겼다. 그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모든 것을 나누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믿음을 배신했다. 그의 배신은 민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지훈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추악한 야심이 자신과 혜진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배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고 있었다. 혜진은 민준의 떨리는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동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때 대강당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지훈을 향해 다가갔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경찰들에게 잡히기 전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너의 병은 절대 낫지 않아. 너는 평생 여자와 가까이 할 수 없어. 너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해. 지훈의 절규는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민준은 그의 절규를 듣고 혜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혜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혜진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혜진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지훈이 연행된 후 대강당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민준과 혜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았고 그들의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그들은 민준이 왜 그렇게 차갑고 냉정해 보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혜진이 왜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서 내려왔다. 그는 혜진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혜진은 민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혜진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했다.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혜진은 민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대강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언론과 카메라,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민준과 혜진은 대강당을 나와 채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혜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혜진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그저 제 아버지를 위해 한 것뿐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유산을 지켰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행복을 느꼈다. 이 박사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혜진 씨, 당신입니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혜진은 민준의 키스를 받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모든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이들 지나 민준, 세준, 세영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혜진을 소개했다. 얘들아, 이분은 이혜진 씨라고 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뿐이야. 아이들은 혜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혜진의 얼굴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혜진의 눈동자에서 깊은 평온과 안정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빠, 정말이에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빠의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빠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주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그래, 정말이야. 혜진 씨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거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거야.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거야. 아이들은 민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아빠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민주는 혜진에게 그의 어린 시절의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혜진은 사진첩 속의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의 자신이 엉엉 울고 있는 민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보았다. 그녀는 팔찌에 새겨진 얇은 실선 무늬가 사진 속의 남자아이에게 건네는 물건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 사진 속의 남자아이가 바로 민준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와 이미 오래전부터 운명적으로 엮여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성이 아니었다. 혜진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아났다. 그녀는 아이들 지나 민준, 세준, 세영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놀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민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혜진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혜진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해졌다. 혜진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민주는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민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민준의 삶을 밝혀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고독한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진아는 혜진의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나, 엄마 같아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진은 진아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엄마가 되어줄게.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진아는 혜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품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혜진의 품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혜진의 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펜트하우스 정원에는 그동안 잡초만 무성했지만 혜진의 손길이 닿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 진아, 민준, 세준, 세영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그들에게 식물의 생명력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혜진과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살을 쬐어 주었다. 그들의 작은 씨앗은 매일 조금씩 자라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싹이 돋아났다. 혜진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있던 깊은 상처를 치료했다. 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다시 웃게 되었어요. 민주는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민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민준의 삶을 밝혀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고독한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세준과 세영은 혜진의 손을 잡고 재롱을 부렸다. 그들은 혜진을 엄마라고 불렀다.
혜진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따뜻했다. 그들의 희망은 마치 한 알의 씨앗처럼 강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이들 지나 민준, 세준, 세영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혜진은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꿈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그들의 꿈속에는 오직 따뜻한 빛만이 가득했다. 진아는 혜진에게서 직접 만든 손뜨개 인형을 선물 받았다. 인형은 진아의 모습과 똑같았다. 진아는 인형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혜진의 사랑을 느끼고 깊은 행복을 느꼈다. 누나, 고마워요. 이 인형, 평생 간직할게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네 마음속에 있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렴.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진아는 혜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진의 품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혜진의 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주는 혜진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혜진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차갑고 어두웠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혜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민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상처를 함께 치료해주고 싶었다. 민준 씨,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의 마음속에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혜진은 민준의 품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민준의 삶을 밝혀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고독한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시간은 흐르고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민준과 혜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이들 진아, 민준, 세준, 세영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다. 민준은 더 이상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리지 않았다. 혜진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완벽한 치료제였다. 그는 더 이상 여성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고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혜진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도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혜진을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혜진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혜진에게 프러포즈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 남은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진은 민준의 프로포즈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민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혜진의 대답은 민준의 마음에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민준은 혜진을 품에 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길고 뜨거웠다. 그들의 키스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이었다. 그들의 키스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그들의 결혼식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민준의 아이들이 함께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며 행복해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한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축제였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따뜻했다. 그들의 희망은 마치 한 알의 씨앗처럼 강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줄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 빌딩.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현대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했다. 차갑고 깨끗한 대리석 바닥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검은색 가구,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소리 없는 고독이 가득했다. 민준, 이 거대한 기업의 젊은 CEO는 언제나 홀로 그 침묵의 성에 머물렀다. 그의 곁에는 오직 비서인 지훈만이 존재했다. 사무실의 모든 것은 그의 알 수 없는 알레르기 증상에 맞춰져 있었다. 공기청정기는 24시간 풀가동되었고 손잡이나 서류는 항상 살균 처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그 어떤 여성도 그의 방형 3m 이내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 같았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인 따뜻함만은 영원히 비어 있었다. 그는 퇴근 후에도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접시에 담긴 완벽한 스테이크는 차가운 미각만을 자극했고 맞은편의 빈 의자는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창밖의 불빛을 무심히 응시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